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당 수천 대의 차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휴식 시간이나 노사 협의 혹은 빨간 머리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24시간 지치지 않는 로봇의 팔사위만 있을 뿐이죠. 같은 시각, 대한민국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은 걷는 로봇 아틀라스를 공장에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은 건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울산 공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침략자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 경쟁사들이 시속 300km로 질주할 때 우리만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이 갈등이 진짜 위기일까요? 로봇은 죄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로봇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 잔인한 생존 게임의 막을 지금 올립니다. 이번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6에서 세계가 주목한 로봇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글로벌 IT 전문 매체 C넷이 선정하는 베스트 로봇상을 받았죠. 수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경쟁한 자리에서 단연 최고로 평가받은 이유는 화려한 그래픽이나 이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보행,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완성도, 그리고 2028년부터 실제 공장에서 일할 준비를 마쳤다는 현실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환호와 찬사가 쏟아진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선 전혀 다른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1월 22일, 현대차 노조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아틀라스의 등장을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기술 도입 단계마다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체 협약 41조를 방패 삼아 로봇의 진입을 막으려는 거죠. 물론 이해는 갑니다. 내 옆에서 함께 땀 흘리던 동료 대신 차가운 금속 기계가 서 있는 모습. 그건 누구나 두려운 풍경일 겁니다. 그런데 노조의 성명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진짜 공포가 보입니다. 첫째는 일자리 개선입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아틀라스 로봇 한 대 가격은 약 2억 원, 연간 유지비는 1,400만 원 수준입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인 노동자 3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면 연간 인건비가 3억 원인데 로봇은 2년이면 본전을 뽑고 그 이후론 유지비만 들죠. 경영자 입장에선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더 절박한 문제입니다. 지금 울산 공장 두 곳이 이미 물량 부족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 메타플랜트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이 공장 생산량을 연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선 일감이 줄어드는데 로봇까지 들어온다? 노조 입장에선 이건 이중 타격입니다. 셋째, 재교육이나 고용 안정 대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봇 시대가 오면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50대 조립 노동자를 어떻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전환시킬 건지에 대한 청사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논쟁의 초점은 오직 하나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로봇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이분법적인 싸움 속에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로봇의 테스트는 어디서 할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로봇이 멍청해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술의 불모지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틀라스의 수상을 보며 기술이 참 좋아졌네 라고 감탄만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무서운 격차의 시작입니다. 아틀라스가 보여준 인간과 유사한 균형 감각과 작업 환경 대응 능력은 수천억 원의 연구비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로봇은 실제 현장 투입을 전제로 상자를 옮기고 장애물을 피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설계되고 학습되었습니다. 이 성능은 전시회용 시연 데모가 아니라 산업 현장 적용을 목표로 진화한 결과물입니다. 즉, 이번 수상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철저한 현장 검증 가능성이 승리한 것입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공포의 이면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더 거대한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계급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로봇을 완성된 제품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로봇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연구실 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박사들에게 둘러싸여 1만 번 성공한 로봇과 실제 공장 바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10번 제대로 실패한 로봇 중 누가 더 가치 있을까요? 경제학적인 정답은 압도적으로 후자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의 뇌를 만드는 진짜 연료는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노이즈라고 불리는 가공되지 않은 현장의 변수들입니다. 통제된 실험실은 모든 변수가 제거된 소위 말하는 온실속입니다. 바닥은 평평하고 조명은 일정하며 장애물은 약속된 위치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산업 현장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지게차, 바닥에 누유된 미끄러운 기름때, 숙련된 작업자의 예기치 못한 동선 변화, 심지어는 공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작은 나사 하나까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실패들이 로봇에게는 수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로봇이 현장에서 상자를 나르다 바닥에 틈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 로봇은 단순히 고장난 기계 덩어리가 아닙니다. 로봇의 두뇌는 그 찰나의 순간에 왜 넘어졌는가를 분석하고 수백만 개의 센서 값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면 전세기 클라우드에 연결된 수만 대의 동료 로봇들에게 넘어지지 않는 법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한 대의 실패가 전체 종의 진화로 이어지는 이 무서운 복리 효과. 이것이 바로 현장 테스트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연구실에서 백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알 수 없는 이 야생의 데이터를 선점하는 국가가 미래 제조업의 헤게모니를 쥡니다. 만약 우리가 현장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로봇 기업들은 우리에게 제발 써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데이터를 환영하는 국가, 즉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나라로 즉시 발길을 돌립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 기술이 축적되는 장소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술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를 쌓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검증할 천장이 없다면 그 기술은 박물관의 박제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리보다 기술력이 조금 뒤처지더라도 현장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완하는 국가가 있다면 시간은 결국 그들의 편이 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학습 곡선의 우위가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냉혹한 진실은 기술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장 투입을 막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자본과 기술은 소리 없이 짐을 싸서 기술의 망명을 선택합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 기술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장소는 철저히 이익과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로봇 테스트가 막힌다면 로봇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테스트를 환영하고 보조금을 얹어주며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는 다른 국가로 공장을 옮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뼈아픈 손실, 기회비용의 정체입니다. 지금 당장의 결등을 피하기 위해 로봇을 막아선 대가는 훗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기술이 한번 떠나면 단순히 일자리 몇 개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술을 지탱하던 인재, 인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주권이 통째로 유출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내어주지 않아 기술의 대가 끊기면 10년 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로봇을 만들지 못하고 해외 기업의 로봇을 비싼 로열티를 내며 빌려 써야 하는 기술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을 억지로 막아세운 집단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말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기계를 부수던 러다이트 노동자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받아들이고 그 기계를 운용하는 법을 배운 국가와 기업은 세계를 제패했죠. 지금 현대차 노조가 마주한 건 로봇이라는 위협이 아니라 변화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라는 잔혹한 선택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그저 손을 놓고 기술이 떠나가는 뒷모습만 바라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로봇을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라는 영리한 생존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현장 테스트를 전제로 한 세밀한 조건 설계입니다. 로봇을 무조건 공장 전체에 투입하자는 게 아닙니다. 특정 구역을 기술 샌드박스로 지정해 로봇이 마음껏 학습하게 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가치를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재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로봇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다루는 지휘자가 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로봇 도입으로 얻는 생산성 향상의 이익을 로봇세나 전환기금의 형태로 적립해 직무 변화를 겪는 현장 인력들이 로봇 제어 전문가나 유지보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기술의 주인은 결국 그 기술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내어주는 대신 그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과 데이터 주권을 우리 기업과 노동자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술 방어입니다. 또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이 흐름을 나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몸으로 하는 노동의 가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 즉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과 감성적 판단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데이터를 향해 움직이는지 읽어내고 그 데이터가 쌓이는 곳에 나의 미래를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경제적 보험이라는 뜻입니다. 아틀라스는 현장 투입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사라지면 기술도 함께 이동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기계 한 대의 도입을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미래 기술의 종착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을 덜어 잠가서 얻는 일시적인 안도감에 취해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기술을 우리 곁에 머물게 하고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부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는 기술을 막는 자가 아니라 기술을 가장 잘 길들이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딛는 이 한 걸음이 10년 뒤 우리 아이들이 기술 하층민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로봇 군단을 거느린 기술 강국의 주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경제학이 던지는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또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